이딴 걸 먹으라고 가져왔냐? 칠순 잔칫날 시어머니는 간장 종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찰랑찰랑 검은 액체가 친정엄마의 하얀 머리 위로 천천히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짓이에요? 내 엄마가 근본 없는 집안이라 이래. 상에 올릴 수도 없는 음식을 가져와. 그날 친정엄마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던 간장을 저는 3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장이 제 인생을 바꾸는 무기가 될 줄은 그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액체가 이순자의 머리 위로 천천히 쏟아졌습니다. 찰랑찰랑 간장이 하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칠순 잔치상을 가득 메운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예분이 빈 종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딴 음식을 감히 내 상에 올리다니. 근본 없는 집안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순자의 딸 김지숙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짓이에요? 예분이 지숙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뭐, 감히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내 엄마가 짠 음식을 가져와서 내 칠순을 망쳤는데? 지숙의 남편 민수가 아내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 칠순 잔치에 일부러 짠 갈비찜을 가져온 장모님도 잘못이 있잖아. 지숙이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간장을 닦아냈습니다. 지숙아, 됐다. 엄마는 괜찮아. 순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잔칫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숙이 엄마를 따라가려 했지만 예분이 소리쳤습니다. 어딜 가? 손님들 아직 안 갔어. 설거지부터 해. 그날 밤 지숙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위암이래. 초기래. 지숙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분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죽나물, 된장찌개를 정갈하게 담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분이 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죽이 너무 되직해. 다시 쑤어와. 지숙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예분이 손등으로 상을 밀쳤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죄송하긴. 네가 제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겠어? 지숙이 무릎을 꿇고 쏟아진 음식을 닦아냈습니다. 예분이 지숙의 등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식당 일은 그만뒀지? 네, 어머님. 어머님 수발이 우선이니까요. 당연하지. 네가 나가서 돈을 벌면 뭐해? 시어머니 봉양이 며느리 돌이 아니겠어?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예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분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수익률이 그렇게 좋다고? 나도 넣을게. 얼마? 2억? 아니, 5억 다 넣을게. 예분의 가장 친한 계모임 친구가 권유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일주일 뒤 예분이 거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기야. 사기라고. 예분이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내 돈이 다 날아갔어. 예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자기 예분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쿵. 예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숙이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 판정입니다.
평생 간병이 필요합니다. 지숙은 그날부터 밤낮으로 예분을 간병했습니다. 자신이 몇 년간 모아둔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예분은 병상에서도 지숙을 괴롭혔습니다. 물 떠와. 아니, 이건 너무 차가워. 다시 떠와. 베개가 불편해. 더 높은 걸로 가져와. 발이 저려. 마사지해줘. 세게, 더 세게. 지숙이 고용한 요양보호사들은 한 달을 못 버티고 줄줄이 그만뒀습니다. 직업 속에서 직원이 지숙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분은 까다로운 환자 전문이에요. 해결사라고 불리는 베테랑이죠. 지숙이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여자가 지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라고 합니다. 사모님 간병이 아니라 며느님 간병을 해야 할 얼굴이네요. 지숙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여사가 이력서를 밀며 말했습니다. 시급 보셨죠? 비싸죠? 지숙이 이력서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박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시급은 절반만 받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이 집의 모든 일에 제가 관여합니다. 사모님 식사, 약 관리, 청소, 빨래, 뭐든지요. 며느님은 제 지시만 따르시면 됩니다. 지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런 조건을 다시나요? 박 여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방식이 그래요. 싫으면 다른 분 알아보시고요. 지숙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박 여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숙이 예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예분이 침대에 누워 박 여사를 째려봤습니다. 당신이 새 요양보호사? 박 여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사모님. 박 여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분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전에 있던 것들은 다 도망갔어. 당신도 오래 못 버틸 거야. 박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지숙이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부엌에 가서 점심 준비 좀 할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지숙이 방을 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예분의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침대, 장롱, 화장대, 서랍장. 예분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박 여사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녹음기를 침대 프레임 안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부착했습니다. 박 여사가 일어나 예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예분이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뭐해? 박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청소할 곳을 파악해야죠. 예분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박 여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박 여사가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분은 박 여사 앞에서는 온순한 환자였습니다. 박 여사,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천만에요, 사모님. 제 일인걸요. 박 여사가 방을 나가자마자 예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숙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야, 이리 와봐. 지숙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건데? 삼계탕 끓이려고 했는데요. 예분이 베개를 지숙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삼계탕? 네가 감히 보양식을 해 먹겠다고? 너나 먹어. 나는 미역국 끓여와. 네, 어머님. 지숙이 베개를 주워 정리하며 방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순자의 병원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지숙이 예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엄마 병원 가는 날이라 박 여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예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장모님 건강이 중요하지. 지숙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예분의 방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지숙이 달려갔습니다. 예분이 침대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예분이 신음했습니다. 아야,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119 부를게요. 예분이 지숙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싫어. 구급차 오면 시끄러워. 네가 병원 데려가. 하지만 어머님, 저는 엄마. 예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가 더 중요해? 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와의 약속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예분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골절은 없습니다. 타박상이에요. 예분이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뚝 소리가 났다니까요.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습니다. 파스 처방해 드릴게요. 지숙은 그제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숙아, 괜찮아. 다음에 오면 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지숙이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숙을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왜 혼자 병원 갔대? 지숙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다쳤다고 해서. 민수가 지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우리 어머니 두고 장모님한테 갔어야 했어? 어머니가 우선이지. 장모님은 다음에도 가잖아. 당신 엄마는 멀쩡했어. 타박상이었다고. 민수가 손가락으로 지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넌 항상 내 친정만 생각해. 이기적이야. 지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작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벽 2시 침대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방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우적우적 먹는 소리,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 발소리. 박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박 여사는 다음날 지숙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오늘 잠깐 외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요? 사모님 약을 병원에서 받아와야 하는데 제가 사모님을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 네. 다녀올게요. 지숙이 집을 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예분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도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박 여사는 화장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분의 방 안장롱을 마주보는 위치, 높은 선반 위에 책들 사이로 몸을 숙였습니다. 초소형 모션 감지 카메라를 꺼내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렌즈가 장롱을 정확히 향하도록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박 여사가 다시 예분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불편하신 곳 없으세요? 없어. 박 여사는 다른 것들이랑 다르네. 눈치도 빠르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흘 뒤 박 여사가 노트북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예분이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침대에서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는 방 한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분이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춤을 추듯 팔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예분이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장롱 문을 열고 옷가지들을 치웠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예분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여사가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확대했습니다. 각도가 완벽하지 않아 번호가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분이 금고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박 여사가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녁 무렵 지숙이 예분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서랍장 아래 구석에서 낡은 옷가지 뭉치가 나왔습니다. 지숙이 그것을 펼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스웨터였습니다. 3년 전 그날 간장을 뒤집어 쓴 바로 그 스웨터. 희미하게 남은 검은 얼룩이 지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예분이 소리쳤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지숙이 스웨터를 꽉 쥐고 예분을 쳐다봤습니다. 왜 이걸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뭘 하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당장 청소나 해. 지숙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예분이 죽 한 술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싱거워서 못 먹겠어. 예분이 국그릇을 집어 지숙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지숙의 발등에 쏟아졌습니다. 지숙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예분이 말했습니다. 다시 끓여와. 당장. 지숙의 입이 열렸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님. 지숙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예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민수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예분이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나한테 대들었어. 이게 사람이야? 민수가 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어 지숙의 뺨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가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민수가 박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빠져. 집안일이야. 박 여사가 민수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며느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뜨거운 국을 발에 뒤집어 썼는데요. 민수가 박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오늘로 해고야. 박 여사가 지숙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며느님, 잠깐 밖에 나가요. 박 여사가 지숙을 골목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예분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모습,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먹는 모습, 지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박 여사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예분이 장롱에서 금고를 여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숙이 핸드폰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박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님, 저 여자가 숨기고 있는 게 저것만이 아닐 겁니다.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지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속 당할 건지 아니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숙이 고개를 들어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분이 한의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세요. 제가 데리러 올게요. 그래. 지숙이는 집에서 청소나 하라고 해.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여사가 현관문을 닫으며 지숙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서두르세요. 두 사람이 예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가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치우자 안쪽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디지털 금고였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박 여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다시 봅시다. 영상을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예분의 손가락이 번호판을 누르는 장면. 하지만 각도가 좋지 않아 정확한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박 여사가 금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속옷, 양말, 수건. 박 여사가 서랍을 완전히 빼냈습니다. 서랍장 밑바닥을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작은 메모 쪽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생일 0. 지숙이 쪽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생일은 7월 15일. 715. 손가락이 번호판을 눌렀습니다. 0, 7, 1, 5, 0, 0. 삐삐삐. 틀렸습니다. 지숙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결혼기념일 10월 3일 10, 0, 300. 딸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금고 안에 통장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통장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는 지숙의 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잔고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이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온 돈이죠. 두 번째는 부동산 계약서 뭉치였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보니 예분의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명 계약이네요. 세금 탈루입니다. 금고 깊숙한 곳에 헝겊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지숙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순금 패물이 반짝였습니다. 목걸이, 팔찌, 반지. 지숙이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예물이었습니다. 지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어? 예부는 2년 전 도둑이 들어 예물을 다 훔쳐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지숙이 친정 엄마에게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내역, 계약서, 예물. 하나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며느님, 이건 명백한 상속 재산 은닉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박 여사가 서류를 복사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스캔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금고를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장롱문을 닫고 서랍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숙은 민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이거? 지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금고에서 나왔어. 당신도 알고 있었지? 민수가 핸드폰을 확 빼앗았습니다. 사진들을 빠르게 넘겨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그게 뭐 어때서? 지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어때? 이건 아버님 보험금이잖아.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상속?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뭐가 문제야? 노후 자금이면 왜 숨겨? 왜 거짓말을 해?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돈을 당신 엄마 수술비로 쓸 순 없지 않냐? 지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당신 엄마 병원비 때문에 우리 집안 재산을 축낼 순 없어. 어머니 생각이 맞아. 민수가 지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애초에 당신 엄마가 건강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바로 그때 지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암이 재발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독합니다. 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 수술은 언제? 내일 당장 해야 합니다. 예약금과 비급여 항암제 비용 먼저 입금해 주셔야 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일단 5천만 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이 지숙의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래? 지숙이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암이 재발했대. 당장 수술해야 해. 그래서 돈이 필요해. 5천만 원. 민수가 지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없어. 우리 집엔 그런 돈 없어. 금고에 있잖아. 그 돈 좀 써도 되잖아.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그건 어머니 돈이야. 지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줘.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민수가 지숙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사정 말해. 분할 납부하든지.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숙이 예분의 방으로 갔습니다. 예분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예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친정엄마가 암이 재발했어요. 당장 수술해야 해요. 예분이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빌려주세요. 제발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예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엄마가 죽는 게 왜 내 탓이야? 어머님 금고에 돈이 있잖아요. 그것만 좀. 예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 금고를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분이 소리쳤습니다. 도둑년, 남의 돈 탐내지 말라고. 지숙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제발 엄마만 살려주세요. 예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싫어. 나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지숙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신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새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지숙이 난간에 다리를 올렸습니다. 며느님,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달려와 지숙을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왜 당신이 죽어요? 죽어야 할 건 저 악마들이잖아요. 박 여사도 함께 울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탐욕스러운 사람들한테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지숙이 박 여사를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박 여사가 지숙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반드시 도울게요. 며느님, 어머니, 제가 살릴게요.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박 여사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지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살아서 복수할 거예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두 사람이 다리 위에서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며칠 뒤 지숙은 종로 귀금속 상가에 들어섰습니다. 손가락에 낀 결 혼반지를 빼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주인이 저울에 반지를 올렸습니다. 80만 원 드릴게요. 지숙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5천만 원.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인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상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건물 벽에 기댔습니다. 바람에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제28회 전국 전통장 박람회. 지숙이 현수막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득 친정 냉장고 속 간장병이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시간장. 지숙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유리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고 윤기 나는 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숙이 병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출품 신청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관람객은 저쪽 입구예요. 지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부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기업 브랜드들의 현란한 조명과 시식 코너. 지숙은 구석 빈자리에 간장병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간이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 보고 지나쳤습니다. 저기 뭐야? 부수도 없네. 그냥 지나가요. 지숙은 의자에 앉아 간장병을 쓰다듬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신사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간장입니까? 지숙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담근 시간장입니다. 노인이 간장병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시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이요. 지숙이 작은 종지에 간장을 따랐습니다. 노인이 간장을 조금 찍어 맛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지숙이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맛입니다. 지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이 다시 한번 맛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요즘 간장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깊이인데 친정 외할머니부터 3대째 내려온 비법입니다. 노인이 지숙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사연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계신 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지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실은 지숙이 3년 전 간장 테러 사건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친정엄마의 병, 감춰진 비자금. 노인은 말없이 듣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노인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태준 전 태양식품 회장. 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내 최대 식품 기업의 전설적인 CEO였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이 간장을 세상에 내놓고 싶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대출입니다. 반드시 갚으십시오. 대출이요? 어머님 수술비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지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지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장사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네,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강 회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제 시골집으로 오십시오. 거기 장독대가 수십 개 있습니다. 창고도 넓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방치된 지 오래됐습니다. 쓸모있게 쓰이면 저도 기쁩니다. 강 회장이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불렀습니다. 강 회장이 핸드폰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지숙의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5천만 원. 지숙이 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 회장이 지숙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무릎은 이제 그만 꿇으십시오. 당신 인생입니다. 지숙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비를 결제했습니다.
순자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 다 예약했어.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은 어떻게 구했어?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는 수술만 잘 받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지수가. 무슨 소리야? 엄마 잘못 없어. 지숙이 엄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숙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나 지방 요양병원에 간병인 일자리 구했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한 달만 다녀올게. 예분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뭐, 놔두고 어딜 가? 박 여사님이 계시잖아요. 한 달만요. 예분이 휠체어를 굴려 나왔습니다. 안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 두고 어딜 가? 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가야 해요. 지숙이 짐을 꾸렸습니다. 박 여사가 지숙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여기는 제가 지킬게요. 고맙습니다. 지숙이 집을 나섰습니다. 강 회장의 시골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넓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제가 아는 장명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을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숙은 그날부터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상호명은 눈물 F&B. 순자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숙이 병실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간장 만드는 거 알려줘. 순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매주는 11월에 띄워야 해. 콩은 설이 맞은 걸로 골라야 하고. 응, 메모하고 있어. 장은 정월 초하루에 담가야 맛이 제대로 나. 순자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정 약초를 넣는 비법까지 전수했습니다. 지숙은 밤마다 메모를 보며 연구했습니다. 강 회장이 소개해준 장명인이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온도 조절이 생명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네, 명인님. 지숙은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숙이 첫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병에 담아 강 회장에게 보냈습니다. 이틀 뒤 강 회장이 전화했습니다. 대성공입니다. 정말요? 제 BVIP 고객들한테 보냈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구하냐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일 당장 백화점 식품관 MD한테 샘플 보낼 겁니다. 준비하세요. 강 회장이 유명 푸드 칼럼니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칼럼니스트가 기사를 썼습니다. 한 며느리의 눈물과 친정 엄마의 사랑이 담긴 기적의 간장. 기사가 인터넷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온라인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첫 1,000병. 1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지숙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강 회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고 밖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 눈물 간장은 전국 백화점 식품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홈쇼핑 방송에 나갈 때마다 1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3개월 뒤 배송됩니다. 진행자의 멘트가 나오자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지숙은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지숙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친정 어머니시죠? 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맛이고 제가 겪은 아픔이 녹아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숙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3년 전
누군가 제 어머니 머리에 간장을 부었습니다. 그날의 수모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이 들끓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지숙의 이야기는 SNS로 번져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지숙을 불렀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공장입니다. HACCP 인증받은 중소형 공장 하나가 금매로 나왔어요. 지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강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 인맥으로 은행 대출 주선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독대도 좋지만 이젠 대량 생산 체계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뒤 지숙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공장 앞에 섰습니다. 주식회사 눈물 F&B라는 간판이 달렸습니다. 직원 20명이 지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환영합니다. 지숙이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장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숙은 가장 먼저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일반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옮겨. 어디로? VIP 병동. 그리고 퇴원하면 새 집으로 갈 거야.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걱정은 이제 그만해. 내가 다 할 수 있어. 지숙이 병원비를 모두 정산했습니다. 순자를 서울 최고의 암센터 VIP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넓고 쾌적한 1인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순자가 창가에 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엄마, 이제 시작이야. 지숙은 한강변 최고급 실버타운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35평 아파트에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순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넣었습니다. 한 달 뒤 순자의 퇴원일이 왔습니다. 지숙이 엄마를 새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풍선과 꽃이 가득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누나, 대박이야. 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강 회장과 박 여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자가 거실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새 소파, 큰 TV, 식탁,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지숙이 엄마 손을 잡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에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엄마. 순자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최고급 안마의자였습니다. 이런 건 너무 비싼데. 엄마가 아프지 말라고. 매일 쓰셔. 지숙이 화장대 위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아파트 등기증이야. 엄마 명의야.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숙이 침대 밑에서 꽃바구니를 꺼냈습니다. 바구니 안에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 용돈. 순자가 바구니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 고생 많았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숙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더 고생했지. 이제 편하게 살자. 두 모녀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순자가 안마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숙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자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며느님. 지숙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지숙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보너스예요. 그리고 지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재단을 만들 거예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요. 재단이요? 박 여사님이 이사로 와주셨으면 해요.
정식 직함이에요. 박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박 여사님은 제2의 엄마예요. 박 여사가 지숙을 꼭 안았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예분의 집 거실. TV에서 지숙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CEO 김지숙 씨의 감동 스토리입니다. 예분이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 도둑년이. 민수가 옆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순자의 새 아파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효녀네요. 어머니 복 받으셨어요.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분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전현이 내 돈을 훔쳐서 사업했어. 분명해. 어머니 그게 금고에 있던 돈 말이야. 전현이 가져갔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금고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런 돈이 생겼겠어? 며느리가 번 돈은 다 내 돈이야. 예분이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장 가서 내 목 찾아와. 너희 부부 재산이잖아. 민수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내의 화려한 모습이 화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가서 절반은 받아내야 해.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에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부부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민수가 첫 번째 법률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예분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지숙의 밝은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분이 TV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두고 봐라. 네가 가진 거 다 빼앗아 줄 테니까. 민수가 통화를 마치고 예분을 돌아봤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요. 잘했어, 아들. 두 사람의 얼굴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뒤 지숙이 공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이상한 사람들? 지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덩치 큰 남자 2명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습니다. 지숙이 다가갔습니다. 여기 왜 왔어? 민수가 공장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와이프 회사구나. 제법인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수가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숙이 뒤따라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사장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가 지숙의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앉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두 남자가 문 옆에 섰습니다. 지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나가? 여긴 내 회사이기도 한데? 무슨 소리야? 민수가 서류 봉투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남편 목 50%는 내놔야지. 지숙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지분량도 각서였습니다.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민수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내가 내 바람 피우는 거 묵인해 준 값이야. 뭐? 강 회장이랑 무슨 사이야? 늙은이가 젊은 여자 도와주는 게 공짜일까? 지숙이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입 조심해. 민수가 지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각서에 도장 안 찍으면 매일 여기 올 거야.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두 남자가 지숙을 힐끗 보고 따라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매일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도 이 회사 주인이니까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너 일 왜 이렇게 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다시 해. 민수가 완제품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여기 화기엉금 구역인데요. 민수가 담배 연기를 직원 얼굴에 뿜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직원이 지숙에게 달려갔습니다. 대표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숙이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 민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경찰? 불러봐. 난 내 남편이야. 부부싸움으로 끝나. 지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일주일 뒤 홈쇼핑 생방송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배송 트럭이 출발해야 했습니다. 기사가 지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트럭 타이어가 다 펑크 났어요. 4개 전부요. 지숙이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트럭 타이어가 바닥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구멍을 낸 것이었습니다. 지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트럭 급하게 구할 수 있어요? 새벽 시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구해봐요. 제발. 지숙이 강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강 회장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겨우 다른 업체 트럭을 빌렸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전 트럭이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지숙이 현장에서 땀을 닦았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신뢰를 잃습니다. 며칠 뒤 한 방송국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예분이 출연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예분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내쫓았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병으로 쓰러진 후 며느리가 제 전 재산을 가로챘어요. 정말입니까? 예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3년 전에는 제 머리에 간장을 부었어요.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간장을 부었다고요? 네. 칠순 잔치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어요.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성공한 며느리의 충격적인 과거. 예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지금은 큰 회사 대표래요. 저는 쪽방에서 굶고 있는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SNS가 들끓었습니다. 대박, 폐륜 며느리네. 겉으론 효녀인 척하더니 눈물 간장 불매해야 함. 지숙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백화점 바이어였습니다. 김 대표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입점을 중단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론이 좋지 않아서요. 이해해 주세요. 다른 백화점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마트도 퇴출 통보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 주셔야겠습니다. 갑자기 왜요? 부정적 여론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입니다. 지숙이 사무실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한 얼굴로 지숙을 쳐다봤습니다. 강 회장이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지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 대표? 네, 회장님. 강 회장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30년 제 명성까지 무너집니다. 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숙이 책상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저녁, 지숙이 순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순자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누워 있어? 순자가 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숙아, 응? 이번엔 네가 도망치면 내가 죽는다. 지숙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네가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워. 지숙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싸워. 이번엔 끝까지 싸워야 해. 순자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지숙이 강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드디어 결심했군요. 네. 이제 싸울 겁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에이스 변호사 불러놓겠습니다. 지숙이 박 여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박 여사님,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동안 모은 증거 전부 챙겨주세요. 박 여사가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사진. 모든 증거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지숙의 공장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민수가 행패 부리는 장면이 또렷했습니다. 이틀 뒤 지숙이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직접 오시면 알게 됩니다. 지숙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합의하고 싶다. 내일 3시 서울 프레스센터로 와. 민수가 예분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전현이 항복한대요. 예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가서 싹 받아내. 민수와 예분은 다음날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지숙의 완전한 항복을 확신하며 말입니다. 기자회견장 입구에 예분과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예분이 휠체어에 앉은 채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민수가 예분을 밀며 말했습니다. 합의 발표하려나 봐요. 크게 하려는 거겠죠. 예분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현이 결국 무릎 꿇었구나. 두 사람이 회견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연단에 지숙이 올라섰습니다. 그 옆에 정장을 입은 변호사 2명이 섰습니다. 민수가 예분에게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했네요. 제대로 항복하려나 봐요. 예분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지숙이 옆에 선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먼저 제 법률 대리인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공장 사장실 문을 발로 차는 장면이었습니다. 음성도 선명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남편 목 50%는 내놔야지. 내가 내 바람 피우는 거 묵인해 준 값이야.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직원들에게 시비 거는 장면, 창고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 트럭 옆에서 수상하게 서성이는 장면, 마지막으로 민수가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분 절반 안 주면 내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폭로할 거야. 기자들이 펜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분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지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CCTV 원본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제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보했습니다. 스크린에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예분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였습니다. 최예분 씨는 남편 사망보험금 3억 원을 숨겼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스크린에 새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예분이 침대에서 멀쩡히 일어나는 모습, 거실을 성큼성큼 걷는 모습, 춤을 추듯 팔을 흔드는 모습. 예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바로 그 순간 예분은 자신이 휠체어에서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예분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또 터졌습니다. 예분이 황급히 휠체어에 다시 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두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기자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다른 한 명도 배지를 꺼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입니다. 두 조사관이 예분과 민수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년 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3년 전 칠순 잔치를 담당한 식당 직원입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최예분 씨가 이순자 씨 머리에 간장을 부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가져온 갈비찜이 짜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간장이 이순자 씨 머리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예분을 노려봤습니다. 예분이 휠체어를 잡고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저것들이 다 짜고 치는 거야. 거짓말이라고. 예분이 휠체어를 밀쳐버렸습니다. 휠체어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예분이 멀쩡히 서서 팔을 휘저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그 모습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예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최예분 씨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박 여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USB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예분이 밤중에 냉장고 뒤지는 영상, 거실을 활보하는 영상, 장롱에서 금고를 여는 영상, 모든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예분과 민수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회견장 뒤편의 조사관들이 자신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남편 민수와 이혼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숙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견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가 지숙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지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남남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SNS가 들끓었습니다. 완전 반전이네. 지숙 사장님 힘내세요. 눈물 간장 사야겠다.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 만에 온라인몰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백화점 바이어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김 대표님, 다시 입점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어렵겠습니다. 지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전화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멋졌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더 크게 키웁시다. 지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밖에서 조사관들이 예분과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예분 씨, 민수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권리로? 예분이 소리쳤습니다. 탈세 및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조사관이 차량을 가리켰습니다. 예분과 민수는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 달 뒤 법원 복도. 지숙이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합니다.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지숙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지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다시 한 번만. 지숙이 이혼 서류를 민수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몫은 위자료가 아니라 법의 심판이에요. 지숙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법원 밖에서 순자와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박 여사도 다가와 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세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지숙은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뒤 국세청에서 예분에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탈세 추징금 2억 원, 가산세 포함 총 3억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부정수급 환수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예분의 집이 압류됐습니다. 차명으로 숨긴 부동산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금고 속 현금까지 몰수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범죄를 방조하고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 쪽방촌으로 쫓겨났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 하나.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예분이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네가 제대로 못해서. 민수가 벽을 쳤습니다. 제 탓이요? 어머니가 비자금 숨긴 게 잘못 아니에요? 입 닥쳐. 그게 다 넣어주려고 모은 거야. 필요 없었어요. 그 돈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두 사람은 매일 싸웠습니다.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예분의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진짜 중풍이 왔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민수가 예분을 구청 연계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여기서 치료받으세요. 예분이 손을 뻗으며 울었습니다. 민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 후 민수는 잠적했습니다. 예분은 4인실 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매일 나오는 병원 밥, 간장으로 간을 맞춘 밥이었습니다. 예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밥에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모두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액을요? 네. 순자앤드 지숙 여성자립재단으로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재단 맞죠? 네. 저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단 설립이 완료됐습니다. 박 여사가 상임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첫 쉼터가 서울 마포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간장은 미국 LA 한인타운에 첫 수출됐습니다. 현지 교포들이 열광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맛이야. 유럽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도쿄 백화점 식품관에도 입점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숙의 공장은 24시간 돌아갔습니다. 직원이 5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날 지숙이 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사 지분 15%예요. 회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강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전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회장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받아주세요. 강 회장이 서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죠.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지숙이 박 여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박 여사님,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처음부터 의도가 있으셨죠? 박 여사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박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님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지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년을 성실히 일했는데 최예분 씨의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어요. 그런 일이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어 돌아가셨어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 요양보호사로 잠입했어요. 지숙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님을 보니 저희 어머니가 보였어요. 박 여사님, 진심으로 돕고 싶어졌어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신 일이기도 하고요. 지숙이 박 여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6개월 뒤 인천공항. 지숙과 순자가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엄마, 설레지? 순자가 딸의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지중해 가는 거야? 응. 크루즈 여행 한 달. 두 모녀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선상. 호화로운 파티가 열렸습니다. 순자가 처음으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악단이 왈츠를 연주했습니다. 순자가 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춤 못 추는데. 괜찮아. 나도 못 춰. 두 사람이 서툴게 스텝을 밟았습니다. 순자가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지숙은 그런 엄마를 행복하게 바라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더 고생했지. 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간장 말고 꿀만 먹고 살자. 지숙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태어난 거야. 사랑해. 두 사람이 서로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1년 뒤 지숙과 강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통 장보존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맛을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숙의 자서전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간장, 눈물이 되다. 부제는 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엄마의 눈물에서 시작되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수많은 여성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화 제작이 결정됐습니다. 몇 년 뒤 지숙의 딸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숙이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장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물 간장 1호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의 인생이란다. 딸이 장독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잘 지킬게요, 엄마. 마지막 장면. 햇살 가득한 봄날. 지숙의 시골 공장 뒤편 장독대. 순자, 지숙, 딸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새해 첫 장을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메주를 장독에 넣었습니다. 지숙이 소금물을 부었습니다. 딸이 정화수를 떠서 기도했습니다. 좋은 장이 되게 해주세요. 세 사람이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독대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3대가 손을 맞잡고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3년간 간장 냄새처럼 지워지지 않던 수모. 하지만 지숙은 그 눈물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으로 바꿨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폭력과 학대 앞에서 우리는 맞서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지숙이 선택한 건 폭력이 아닌 정당한 법적 대응이었고 그 결과는 정의로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지숙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숙 옆에는 항상 엄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은 나타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